자, 이제 어느 쪽 할 거냐면 원방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 이쪽 설명 좀 해봅시다. 자, 우선은 뭐에 대해서 설명할 거냐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아주 쉽게 그냥 받아들여 보면 이런 거죠. 원이 있어요, 하나. 원과 직선의 위치라고 하면 직선이 이렇게 지날 때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지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만나지 않는다. 그쵸? 당연히. 좀 더 멀리 그려볼까요? 만나지 않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요런 선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요?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접한다, 또는 접선이다. 뭐 이런 용어로 말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이렇게 지나가는 것. 자, 이 선은 우리가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할선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할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이라는 부분을 이 직선이 지나감에 따라 이 원을 나눌 할자거든요.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버렸죠. 그래서 이 선을 할선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할선. 됐죠? 그때, 우리가 결국에 이 원의 방정식은 XY에 대한 2차식일 거고요. 직선의 방정식은 XY에 대한 1차식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위치 관계 첫 번째라고 생각하면,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해야 되겠네요. 첫 번째, 뭐와 뭐의 관계식을 이용하는 거냐면, R과 D의 관계를 이용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질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이 R은 말 그대로 원의 반지름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이 D라는 것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죠. 중심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직선까지 거리를 우리는 D라고 말할 건데, 그럼 당연히 이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면, 자, 이 세 개의 경우에 대해서 반지름은 항상 어디로 일정하냐면, 자, 이 길이, 노란색 길이. 이 접점까지 거리. 이게 누구의 길이냐면 반지름 R의 길이겠죠. 자, 근데 D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였잖아요. 자, 첫 번째 케이스일 때는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이게 D인 거예요. 이게 D. 즉, 두 점에서 만나는 위치 관계 또는 할선이 위치 관계에서는 R과 D의 크기를 비교해 봤을 때 R이 D보다 더 어떻다면 크다면 두 점에서 만나는 관계고요.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관계 또는 접선인 관계죠. R과 D가 어때요? 같죠? 됐어요? 당연하죠? 여기까지 길이 똑같이 이게 D가 되는 거니까요. 그쵸? 세 번째, 만나지 않는 관계. 교점이 없어. 만나지 않는다. 그럼 R하고 D를 비교했을 때 D가 더 크다면 우리는 만나지 않는 위치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얘는 당연히 얘를 도형으로 해석해서 원은 반지름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잴 수 있는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걔를 이용해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과, 자, 당연히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얘는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죠. 판별식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판별식 D. 자, 직선과 원방을 연립했으면 당연히 2차식이 나올 거고요. 그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실근이 두 개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교점이 두 개이다 라는 말일 거고, 판별식 D가 0일 경우에는 중근에 갖는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교점이 하나이다, 즉 접선이다 라는 얘기일 거고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면 허근에 갖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다라는 위치관계가 만들어질 거예요. 물론 판별식을 이용한 풀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문제 풀 때는 판별식은
아예 이용하지 않아요. 다 R과 D의 관계만 이용합니다. 즉 우리가 배우는 관계가 도형이기 때문에 도형의 성질을 이용한 반지름과 원의 중심에서 그 직선까지 거리를 이용하면 좀 더 계산상의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쪽은 다 R과 D를 이용하는 풀이 방법만 채택하여 문제를 풀게 될 거고요. 자, 이 중에 특히 눈여겨봐야 되는 관계는 딱 이거예요. 접선일 때. 자, 2번을 어디로 가져올 거냐면 두 번째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으로 한번 데려와 봅시다.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 R과 D가 어떨 때, 같을 때의 직선이 우리는 접선이라고 불릴 수 있는 아이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의 케이스에는 뭐 여러 개가 물론 존재하긴 하겠지만 아주 대표적인 애로 이런 애가 있겠죠. 첫 번째 케이스를 하나 줘봅시다. 이런 거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원이 하나 있고요. 이 원의 기울기가 2짜리 직선이 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그림을 그려요. 자, 이 원을 생각해 보면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냐면 0,0이고요. 반지름이 얼마짜리 원이었냐면 2짜리 원이었어요. 2짜리. 완전 2짜리 원. 그때 기울기 2짜리 접선이 있다고 하니까 기울기 2가 접할 때를 좀 상상해 보세요. 2짜리가 뭐 이런 식으로 기울기 2짜리가 좀 가파르면서 이렇게 양쪽으로 접하고 있겠죠. 그럼 접선이 두 개가 나오는 건 누구나 상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접선 방정식을 어떻게 세울까를 생각해 보면 먼저 기울기가 문제에서 주어졌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설정할 건데 너 기울기 2짜리구나. 2x 플러스 n 이라고 설정할 거예요. 기울기는 2이고 y좌표는 아직 모르는데 그 y좌표 값은 너랑 접하게 설정해 볼 거야 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방정식꼴로 정리해보면 2x-y 플러스 n이 어떤 식이 되고 0이라는 식이 되고 내가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야 되죠. 접선은 R과 D가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R과 D와 같다를 이용해서 뭐만 알아낸다면 n의 값만 알아낸다면 당연히 접선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R은 2고요. D를 구하려면 루트 공식이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루트 5분의죠. 절대값 원의 중심 좌표인 0과 0을 대입하면 절대값 n이죠. 그러므로 절대값 n이 누구랑 같아요? 2 루트 5와 같은 거고요. 그러므로 n은 뭐가 나옵니까? 뿔마 2 루트 5가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런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y는 2x 마이너스 2 루트 5라는 접선 방정식과 y는 2x 플러스 2 루트 5라는 접선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될 건데 자, 그게 이 밑에 쪽에 있는 i가 음수짜리 접선 방정식일 거고요. 자, 위쪽에 있는 i가 당연히 y절편 양수짜리 접선의 방정식을 의미하겠다라고 하고 끝나게 되죠. 자, 근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무조건 R과 D가 같다라는 흐름으로 접근해도 되지만 이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에는 공식이 존재하죠. 공식 한번 소개해주면 이런 거였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r제곱짜리 원과 기울기가 m짜리 접선이 접한다면 그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나 이거죠. 그럼 이렇게 되죠. y는 기울기 m이죠. mx 뿔마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짜리 공식 기억하나요? 자, 이거 내신 때는 외워 씁니다. 내신 때 외워 쓰셔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 방정식 공식은 사용하면 편해요. 문제풀이를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봤으면 이렇게 풀었겠죠. 자, 이 문제 볼게요.
자, y는 기울기 얼마? 2x 뿔마 원의 반지름 2 루트 기울기 2죠. 제곱 4 더하기 1, 5 끝난 거예요. 그쵸?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됐죠. 근데 이렇게 풀어줬을 때 또 이 공식은 언제 쓸 수 있냐면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일 때 쓸 수 있는 공식이에요. 그럼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이 아닐 때는 못 쓰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쓸 수 있습니다. 저 공식을 조금 더 일반화해 보면 이런 일반화를 시킬 수 있어요. 자, 우리가 x-a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y-b의 전체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 중에 모든 원을 나타내는 표준형이죠.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 알고 있을 때 여기에 기울기 m짜리 접선이 있는 거예요.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는 느낌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의 기울기 m짜리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얘도 물론 그대로 r과 d가 같다 들어가서 n을 구하면 그 n의 값이 뿔마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나오는 것 뿐입니다. 공식상은요. r과 d가 같다를 이용하는 거였는데 자, 얘가 이게 나왔다고 했죠. mx 뿔마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나왔는데 자, 얘를 그림상으로 보면 이런 상태인 거야. 원의 중심이 0,0이고 기울기가 m짜리 선이 접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었던 건데 이렇게 자, 얘를 그냥 그대로 뭘 한 거냐면 평행이동을 한 거야. x축으로 얼마만큼?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해버리면 자, 이 원의 중심은 어디로 바뀐 상태가 되는 거냐면 원의 중심이 그대로 a, b로 바뀌었어요. 근데 똑같이 이 접선과 이 접선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게 된다면 똑같이 이 원에 접하고 있을 거고 그 기울기는 m으로 동일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즉, 이 접선 방정식 공식이었던 원의 중심의 좌표가 0,0 반지름이 r이고 접선이 기울기가 m짜리 접선이었다면 그 공식도 똑같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식이 접선의 방정식일 거라고요. 즉 y 대신에는 뭘 대입할 거냐면 y마 b를 이렇게 는 m의 x 대신에는 x마 a를 뿔마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원의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짜리 원에 기울기 m짜리가 접했을 때 접선의 방정식 다시 공식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되게 편하게 문제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한 문제만 예를 들어서 소개만 해줘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식 2B로 하나 쓸게요. 요런 거 하나 써볼까요? x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이 9짜리 해볼까요? 반지름 3짜리로 얘 기울기가 아까 전에 기울기 양수짜리 있었죠?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 얘가 접하고 있대요. 그 접선의 방정식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보셔요. 자, y는 기울기 얼마예요? 기울기 마이너스 2죠? 그럼 그대로 써요. 마이너스 2에 x 쓰시고요. 뒤에다가 뿔마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었죠. r은 3 루트 m제곱 플러스 1, 5 이렇게 쓰시고요. 이 원의 중심 좌표를 의미할 수 있는 노란색 부분과 분홍색 부분을 보고 평행이동 값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이지만 그냥 얘를 보고 동일하게 x자리를 채워주고요. 동일하게 y자리를 채워주고 식을 정리한다면 그만큼 동일하게 평행이동한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2 반지름이 3짜리에 접하는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
접선의 방정식이 완성되고 끝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식을 정리해 볼게요. 자, y는 이런 거죠. 마이너스 2x, 여기 마이너스 2 있죠? 얘 넘어오면서 사라지겠네요. 뿔마 3 루트 5, 이게 나왔네요. 됐어요? 근데 이거 실제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r과 d가 같다라고 놓고. 자, 내가 접선 방정식을 이렇게 세울게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n이라고 놓고요. 자, 이 항에서 뭐 할까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n 이퀄 0짜리입니다. 접선이니까 r과 d가 같아야 된다 사용하겠죠? 이 식에서는 반지름이 3이었습니다. 자, d 구하러 갑시다. 원의 중심이 어디니까?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1,2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겠죠. 그럼 이렇게 나오겠네요. 루트 5분의 절대값.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2 이렇게 대입하고 나면 없어지네요. n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절대값 n이 누구랑 같다? 3루트 5와 같다. 그러므로 n은 얼마다? 뿔마 3루트 5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식과 실제로 동일하다도 보여줬죠. 그쵸? 어느 게 편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그냥 공식 쓰는 게 편해요. 근데 공식을 진짜 이해하고 써야지, 이해하지 못하고 쓰면 사실 안 쓰니만 못하고요. 공식이 잘 이해가지 않는 분은 r과 d가 같다를 기본적으로 사용한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됐죠? 그럼 이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원의 방정식이 주어지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 방정식 만드는 상황이었다면 두 번째 상황은 이런 상황을 말해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뭐 4짜리 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 원 위에 몇 콤마 몇이 있을까요? 1, 루트 3이라는 점은 있죠. 그쵸? 위에 1, 루트 3이 있을 때, 그 원 위의 점에서 접선 방정식은 이라는 느낌으로 바꿔볼게요. 이 원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원이 그려지고요. 0,0이 원의 중심이고요. 이 원 위에 1, 루트 3이 있는 건 맞습니다. 대입하면 참이기 때문에 1, 루트 3 뭐 여기 어딘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때 이 접선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 노란색 접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노란색 접선은 어떤 식의 해석이 되냐면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의 선을 그으면 당연히 90도로 만날 거예요. 물론 이 분홍색 점을 조금 예전엔 얘를 법선이라는 용어로 불렀어요. 법선. 접점을 지나고 접선의 수직인 선을 법선이라는 용어로 많이 불러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원래 접점 원의 접선이 있을 때 원의 접선과 수직이고 접점을 지나는 이 직선은 원의 중심을 반드시 지난다라는 정리도 성립하고 이 분홍색 선을 이거 직선을 쫙 걷을 때 얘를 법선이라는 용어로도 부르기도 합니다. 뭐 학교에서 법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선생님이 있을 거예요. 뭐 예전 교육과정에 있는 용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이런 개념도 성립하고요. 그럼 이제 이 노란색 선을 만드는 직관적인 개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분홍색 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다. 이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기 때문에 루트 3이라는 기울기를 갖겠죠. 자, 근데 분홍색 기울기와 노란색 직선은 얘 기울기는 수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므로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즉 3분의 루트 3이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이 노란색 선을 다시 봐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면서 이 접점을 지나니까 1, 루트 3을 지나네요. x만 1 플러스 루트 3이라는 식이 되겠다로 만드는 게 이 접선 방정식, 원 위의 점일 때 접선 방정식을 만드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 개념이 훨씬 중요하고요. 자, 이 식을 좀 정리 좀 해봅시다. 양변에 3 곱한 다음에 2항 해볼게요. 3 곱한 다음에 2항 하면
이렇게 할게요. 3y는 3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3 루트 3이니까 플러스 4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다 이항합시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루트 3x 플러스 3y 마이너스 4 루트 3 이퀄 0. 이건 넘기지 맙시다. 는 4 루트 3. 자, 굳이 양변을 루트 3으로 내가 한번 나눠볼게요. 그럼 x 플러스 루트 3y는 4라는 식이 하나 나오죠. 자, 이 식은 공식으로 구해보면 이런 거죠. 자, 이 원방을 이런 식으로 찢어보는 거예요. x 곱하기 x 더하기 y 곱하기 y는 4라고 생각하고 원 위의 점인 1, 루트 3에 1이라는 것을 그 x자리 중 한 개에 대입하고요. 루트 3이라는 이 원 위의 점의 y좌표를 y자리 딱 한 군데에만 대입한다면 얘는 이런 식이 되겠죠. x 더하기 루트 3y는 4가 되겠죠. 그 식의 형태가 이렇게 R과 D가 같다는 아니죠. 얘랑 얘랑 수직이고요. 접점을 지난다로 푼 결과 어떻기 때문에 동일합니다는 보여줬어요. 얘가 임의로 x1, y1을 놔도 공식의 증명은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거 증명은 따로 하진 않을 거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r제곱 위에 x1, y1이라는 점이 있다면 그 접선의 방정식은 한 번씩 대입한 것인 x1x 더하기 y1y는 r제곱식이 된다라는 게 원의 접선 방정식 공식입니다.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요. 물론 요 밑에다가 하나를 더 소개하긴 할 거예요. 자, 얘 일반화된 버전에는 얘가 있어요. x마 a의 전체 제곱 플러스 y마 b의 전체 제곱 이퀄 r제곱 위에 똑같이 x1, y1이 있다라면 그때도 동일하게 한 번씩 대입하는 거예요. x1 a, x마 a 플러스 y1 한 번씩만 대입하는 겁니다. y1마 b, y마 b는 r제곱식이 얘도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이 이동했을 때도 위의 점에서는 한 번씩 대입하면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 반드시 나옵니다. 공식이고요. 사용해 먹으면 편리한 공식입니다. 단 원리적으로는 원의 중심에서 접점의 기울기를 잰 후 접선은 법선과 수직이기 때문에 그 기울기를 구하고 그 접선을 지난다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걔가 문제풀이 해석 중에 많이 사용되니까 이 흐름은 알고는 있어야 돼요. 공식은 그냥 딱 시험에서 딱 몇 초, 뭐 한 5초 이 정도를 10초 이 정도를 실수를 줄이고 시간을 아끼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지 얘를 반드시 꼭 사용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원리를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는 해요. 접선에서는. 됐죠? 마지막으로 잠깐 소개해 줄 거에는 뭐가 있냐면 두 원의 공통연이라는 거예요. 두 원의 공통연 아니구나. 공통접선? 말을 잘못했네요. 공통접선의 길이에 대한 해석을 할 건데 보세요. 그림 딱 두 개만 그릴게요. 자, 우리가 원이 두 개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얘는 만나고 있지 않은 두 원을 걷을 때 자, 보셔요. 자, 이거 노란색 보이는 선 보이죠? 노란색 선? 이렇게 노란색 선. 자, 첫 번째 원에도 접하고요. 작은 원, 큰 원에도 접하는 이 노란색 선이 하나 존재하고요. 자, 또 하나 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얘도 마찬가지로 큰 원과 작은 원에 둘 다 접하고 있는 선 두 개를 그려놨는데 자, 분홍색 선 하나를 더 그려보면 이렇게 접할 수도 있죠. 이렇게. 네. 자, 노란색 선도 하나 더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접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노란색 선 두 개와 분홍색 선 두 개를 다 뭐라고 말하냐면 두 원의 공통 접선이라고 말해요. 두 원의 공통 접선. 물론 예전에는 이 두 개의 노란색과 분홍색을 구분했습니다. 구분했어요. 근데 현재는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를 뭐 공통 내접선, 공통 외접선 이런 표현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이런 모양일 때, 자, 여기에 접점이 생길 거예요. 여기 접점, 여기 분홍색 부분에 접점 생길 거예요. 이 두 접점 사이의 거리를 어떤 식으로 구할까예요. 근데 큰 흐름으로 보면 이 길이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접선 길이를 묻는 거죠. 접선 길이. 접선 길이를 물으면 뭐 공통연의 길이, 공통 접선의 길이, 접선 길이, 현의 길이 이런 거는 다 피타를 쓰게 돼 있어요. 길이를 물어보면. 그럼 분홍색 그림에서는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냐면 당연히 이 원의 중심이 존재할 거고 이 원의 중심이 존재할 거예요. 그때 무조건 접점까지 선을 그세요. 접점까지 선을 그세요. 당연히 몇 도로 만나고 있을 거냐면 90도로 만나고 있을 거고요. 원의 중심 연결합니다. 자, 이 도형만 보세요. 사다리꼴이죠? 나한테 묻는 길이가 이 길입니다. 그쵸? 공통 접선의 길이니까. 그럼 이 점에서 원의 중심에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딱 때려 놓으면 이게 무슨 사각형이 되는 거냐면 직사각형이 되죠? 그럼 당연히 여기 길이를 물으면 이 길이는 같을 거고요. 자, 내가 여기 반지름을 알고 이 반지름을 알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 당연히 알 수밖에 없고요. 자, 이 길이는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니까 또다시 알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이 변의 길이가 나올 거고 그 변의 길이는 공통 접선의 길이가 같겠다인 거예요. 분홍색에서는. 이해했어요? 자, 이제 노란색 쪽으로도 한번 가볼 건데요. 노란색 쪽. 노란색 쪽 여기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자, 노란색 요 선 볼게요. 요 선. 자, 얘도 여기다가 접점에다가 수선의 발 하나 내려요. 이거 연결해 버리고요. 자, 여기도 여기서 여기 수선의 발 이렇게 하나 내립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을 연결해 버려요. 이렇게 연결하고 어느 쪽으로 확장을 할 거냐면 한쪽으로 확장하면 돼요. 자, 무슨 색으로 볼까요? 네, 요 색으로 봅시다. 이렇게 확장. 이렇게 직각삼각형 이렇게 하나 만들어요. 됐죠? 그럼 내가 구하는 길이가 여기인데, 자, 여기 길이가 같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길이는 반지름, 여기 요 큰 원의 반지름과 작은 원의 반지름을 더하면 여기까지 길이고요.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 알고 있고요. 구하면 되고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이 길이가 나오겠죠? 그럼 걔와 이 길이는 같다. 공통접선의 길이는 같다.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하는 겁니다. 그게 공통접선의 길이 구하는 방법이죠. 자, 지금 접선 쪽에 설명을 잠깐 했는데 접선 쪽은 사실 뭐 이 정도로 다 설명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문제풀이에서는. 근데 이 원의 방정식 쪽은 이미 여러 번 다뤄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만 해도 감이 조금씩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그래서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문제풀이 및 질문은 개별적으로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